네, 연표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교과서 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 1789년에 일어난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 오늘날의 어떤 그 인권과 그 다음에 정부 조직과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정신을 만든 대표적인 혁명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혁명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프랑스의 삼세기 또한 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 프랑스의 삼세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또 여러 가지 그 독립 국가들의 국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그다음에 평등, 그다음에 박애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이 삼세기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는 구제도의 모순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왜냐? 1신분, 2신분의 특권 계급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3신분들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 부르주아 계급들은 근대 의식들을, 계몽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제도는 뭔가 비합리적이다 라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프랑스 왕실은 여러 가지 전쟁을 겪게 되면서 돈이 없어요.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됐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삼부회를 소집해야 했어요. 근데 이 삼부회에서 세 신분의 대표들이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을 했던 거죠. 제3신분은 머릿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3신분 대표들은 요구가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국민의회를 구성을 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죠. 여기 보이시면 이후에 왕실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파리 민중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면서 그 전통을 상징하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완전히 붕괴를 시켜버리면서 민중들의 전국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건 문서를 불태우기도 했죠.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 폐지를 선언을 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뭔가 쫄린 국왕이 국외로 탈출을 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결국 민중들이 질질질 끌고 오게 되었고요. 이에 민중들은 왕실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규정한 새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민의회는 해산을 하고 새로운 입법의회가 소집이 되었죠. 자, 이 시기에 선생님이 이 혁명의 열기가 주변국으로 전파가 될까봐 우려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막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파리 민중들은 더욱더 과격해져서 왕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왕궁을 습격하게 되었고 이에 왕권은 정지되고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되면서 민중들의 의견을 반영한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이 그 전에 영상에서 분석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공회는 결국 공화정을 선포를 하고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기요틴으로 보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왕이 있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는데 왕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하면서 어떻게든 프랑스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더욱더 심한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치만 민중들이 더 숨 쉴 수가 없어. 부르주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면서 결국 온건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로베스피에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치만 총재 정부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혁명 전쟁을 이끌던 군인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결국 총재 정부는 무너지게 되었고 나폴레옹이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통영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제도를 타파한 시민혁명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담은 인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인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이후에 여러 국가에게 자유주의 운동과 IT 혁명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 IT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이 직접 혁명을 일으켜서 투생 루베르튜르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최초로 독립을 선포하고 또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자체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는데 식민지라고 해서 차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IT에서도 독립혁명이 성공하게 돼요. 그치만 혁명에서 추구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재산을 갖춘 부르주아 계급에게 주로 주어졌고 하층 시민이나 여성들은 소외를 당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통영 정부를 수립하고 제1통영에 취입을 하면서 나폴레옹 법정 같은 걸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치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로까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1제정이고요. 이 프랑스와 라이벌 관계였던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등등등 이렇게 싸우게 돼요. 당시 나폴레옹은 나름대로 정말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영국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륙 봉쇄령은 한마디로 여기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다로 가지 말아라. 즉 영국과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걸 이기고 영국과 계속 교역을 하자 나폴레옹이 이놈 뭐야 하면서 러시아 원정에 나섰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결국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나폴레옹 전쟁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유럽에게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변국들의 또 부르주아 계층이나 지식인들이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결국에는 유럽 전체가 프랑스와 같은 시민혁명이나 혹은 시민사회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조차도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애기용 공작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얻고자 한 민중의 봉기는 지금 이 순간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건전한 철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몽주의 시대에 지주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부르주아 계층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민중의 봉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저히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 대표 여러분 평화 시에 인민정부의 기초가 미덕이라면 혁명의 토대는 미덕과 공포입니다. 자유의 적들을 공포로 전복시켜야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적들을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혁명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주장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투생 루베르튜르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은 인권선언에서 맹세한 걸 잊으셨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며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들도 평등을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IT 혁명이 성공하게 되었고, 여성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 공예의 구성원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 또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정치가 참여가 이루어졌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또 기득권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또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민혁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그 시민혁명의 정신에 위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예제도 같이 폐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폐지를 시켰고, 이후에 잠깐 부활이 됐던 이유는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왕정이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폐지를 하게 됐죠. 2월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예제 폐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국이 노예제 폐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 또 폐지가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 나폴레옹 전쟁을 결국에 저지하게 되고, 나폴레옹을 저지하게 되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빈 체제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해서 각국은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를 합의를 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빈체제를 성립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체제가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죠. 독일 지역에 있었던 프로이센 국가는 학생 조합운동,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이 움직이는 자유주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났고, 러시아 역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를 움직이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리스는 원래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에 있었는데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역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립운동이 많이 전개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국가들, 여러분 여기다 보시다시피 에스파냐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었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부르봉 왕조가 부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왕이 샤를 10세라고 있었죠. 근데 얘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전제 정치를 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르봉 왕조를 1830년 7월에 몰아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7월 혁명입니다. 당시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새롭게 추대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되죠. 특히 부르주아들은 이 왕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적당히 유지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싶어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발생한 자유주의 혁명은 또 옆에 국가인 벨기에의 독립을 자극했고,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7월 왕정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부유한 시민들한테만 이 부와 선거권이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또 19세기거든요. 이 시기부터 또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하층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부르주아들만 선거권을 가진 거에 불만을 느껴요. 왜 니네만 하냐. 결국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1848년 루이 필리프 왕을 몰아내고 이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월 혁명이에요.
자, 2월 혁명에서는 아예 이제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체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한 달 뒤 3월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히가 실각을 하게 되면서 빈체제가 붕괴를 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월 혁명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은요. 바로 나폴레옹의 조카였어요. 처음에는 이 공화정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지만 자신의 삼촌처럼 직접 황제의 즉위를 해서 제2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러시아와 크림 전쟁도 벌이고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도 개입하고 독일 지역에 있는 프로이센하고도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돼요. 이후 공화정을 선포하며 임시정부의 굴욕적인 조약 체결에 반대를 하면서 이 파리 노동자들이 파리 코민이라는 자치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역시 잘 안 됐고 이어서 제3공화정으로 가게 됩니다. 1848년 2월 혁명에서는요, 이 노동자와 하층민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한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요. 이전에 프랑스 혁명에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왜 우리는 선거권도 갖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냐라고 주장을 했죠. 아주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시기에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또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